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조선 이후 우리나라에 탄생했던 여러 나라 중에서 부여와 고구려에 이어 한반도 내에 있었던 옥저와 동해, 마한, 진안, 변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왕이 있는 연맹국가로 발전했던 부여 고구려와는 달리 옥저, 동해 등은 군장 국가에 머무르다가 결국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흡수되고 맙니다. 우선 위아래로 나란히 함께 있었던 옥저와 동해가 어떤 같은 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또 토지도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선진문화 수용이 늦어버렸고요. 또 고구려의 압력으로 세력을 키우기도 또 어려웠습니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는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약탈 경제 있죠. 이거를 바로 옥저와 동해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비해서 두 나라는 정말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거죠. 옥저와 동해는 모두 왕은 없었고요. 군장인 읍군, 삼노, 읍군과 삼노가 다스리던 그런 군장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부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함께했던 재정일치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에 있었던 옥저는 어물과 소금이 풍부했고요. 왕은 없고 군장이 다스렸던 국가였습니다.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갈라나온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는데요. 용맹했던 기질은 물론 옷, 주거 형태, 예절 등 이런 것들이 고구려와 아주 비슷했죠. 하지만 사위가 처가에 와서 얼마 동안 살았던 고구려의 서욱제 기억하시죠? 이거와는 전혀 다른 또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며느리제인데요. 옥저의 결혼제도였던 민며느리제는 신랑 집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 다 클 때까지 기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되돌려 보낸 다음에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왔던 거죠. 그만큼 여성의 노동력을 중시해서 처가의 노동력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던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는데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이렇게 묻었다가 나중에 시신이 다 썩고 난 다음 뼈가 나오면요 그것을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있던 동해는 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거주하던 집터가 여자형 아니면 철자형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의 특산물은 단궁, 과화마, 반어피인데 이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그런 활이고요. 과화마는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랑말 같이 아주 작은 종류의 그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어피는 바다 표범류의 가죽을 말합니다. 동해는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조계혼을 엄격히 지켰는데요. 또한 영역 구분이 아주 확실해서 다른 부족이 만약 함부로 경계를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나 말 또는 노비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하는 무천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철기가 전해지면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마한, 변한, 진안 이런 연맹체가 나타납니다. 이들 또한 옥저와 동해처럼 왕은 없었고요. 신지, 읍차라고 부르는 군장들이 다스렸죠. 54개의 나라가 있었던 마한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목지국으로요. 이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 왕이나 또는 진왕이 되어서 사만 전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부여부터 동해까지 다른 나라와 다른 사만의 독특한 점, 바로 지배자와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만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들은 소도라는 특별한 구역에서 제천 행사를 담당하고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소도는 신성한 장소라서 만약 죄인이 이곳에 숨어 들어간다면 잡아가지 못할 그런 정도였던 거죠. 나무로 쇠를 조각해서 장대 끝에 꽂아 세웠던 솥대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수호신이나 성스러운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철제 농기구도 발달하고 기후도 좋았던 사만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아주 발달하는데요. 벼농사를 짓고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또 농경이 중심인 사회답게 씨 뿌리기가 끝난 5월에는 수린날,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계절제, 이렇게 2번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두레라는 공동노동 조직을 만들어서요, 서로 농사일 등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었습니다. 변화는 철이 풍부해서 낭난과 외에 수출하였고요. 교육할 때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해서 덩이쇠 등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만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백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마한 지역이 이곳에 통합됩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가 생기고 또 진안 지역에서는 신라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사만 지역은 백제, 가야, 신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여부터 사만까지 각 나라의 특징을 보기 좋게 정리한 표를 프린트물에 함께 넣어둘 테니까요. 꼭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지오세TV의 블로그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중요 포인트인 제천 행사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영이는 고동을 좋아해서 동무들과 삼계탕에 넣어 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사만의 계절제를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한반도 내에 있었던 옥저와 동해, 마한, 진안,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시대, 삼국시대 1편 고구려로 시작합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